어원으로 이해하는 생각 한자. 안녕하세요. 제 강의를 여태까지 들으면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혹 광고가 나오면 건너뛰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이 동영상 제작에 도움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밝을 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수는 입구이고요. 뜻은 밝다, 슬기롭다, 알다 등 여러 뜻이 있습니다. 뜻을 나타내는 입구와 음을 나타내는 절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 절은 꺾을 절, 천천히 할 죄라고 하네요. 죄를 하나하나 들어 말하며 꾸짖다가 원래의 뜻이라고 합니다. 전하여 잘 알다는 뜻이 되었다고 하네요. 뜻은 안다는 지라고 써놨고요. 옛 한자로서 요런 게 있다고 하죠. 요게 바라본 3일신고에 나오죠. 이건 나중에 알아보겠습니다. 차이니스 에티몰로지에도 보면 입으로 이제 말하는 것이고 그 나머지 부분은 analyzing에서 분석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wisdom, 밝은 슬기로운 이런 뜻이라고 하죠. 각골문에는 안 나왔고 지금 근문에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지금하고는 좀 다르죠. 이 입구가 아니라 이게 마음심자하고 이제 비슷하죠. 여기가 점만 있으면 마음심자가 되는 것이고 이런 것이 변하여서 이제 입구 형태가 나오고 이제 현재 형태로 이제 바뀌어 가죠. 이 형태는 이제 다른 발글체라고 따로 있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알아보겠습니다. 자, 나머지 부분을 보면 꺾을 절 또는 천천히 할 죄라고 합니다. 부수는 손수인 제방변이고 꺾다, 꺾이다, 타협하다, 결단하다, 꾸짖다, 따지다. 이 따지다라는 거에서 이제 밝을 철이 나온 것이죠. 여러 가지로 이제 따지다 보니까 이제 그 지혜롭다라는 뜻이 됐겠죠. 자, 이런 글자의 간자체라고 하고요. 요거는 이제 도끼였죠. 그래서 자르는 일이 됐고, 이거는 손수였죠. 그래서 풀이나 나무를 자르는 모양이었으나 나중에 모양이 닮았기 때문에 이렇게 변했다고 합니다. 설문에 대한 특별한 설명이 없고요. 지금 차이니스 에티몰로지에서는 보면 네이버 설명대로 이게 원래 풀초였는데 이제 손수로 바뀐 거죠. 그래서 풀을 이제 도끼보다는 이제 날이라고 해야겠죠. 날을 이제 깎아내는 거를 이제 뜻하는 것이었다가 현재의 뜻으로 이제 변한 것으로 보입니다. 풀 같은 거는 꺾는다고는 하진 않죠. 그래서 원래는 풀을 자르는 일이었는데 꺾는다는 뜻으로 단단한 거여야지 꺾는다고 하죠. 그렇게 했고 천천히 할 죄라는 것은 현재로서는 이 뜻이 왜 생겼는지 알기가 좀 어렵네요. 벌초하는 것은 빨리빨리 해야 될 것 같은데 천천히 하다는 오히려 반대의 뜻이 나왔네요. 이번에는 밝을 철입니다. 3일신고에는 이렇게 나와 있죠. 부수는 입구고요. 특별한 설명이 있지는 않아요. 이렇게 두 개를 쓰기도 합니다. 세 개를 쓰기도 하고 두 개를 쓰기도 하죠. 강의자전에는 현재 쓰는 철자의 옛 글자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특별한 설명이 있지는 않아요. 각골문 근문에 보이지 않는 걸로 봐서 아주 오래된 글자는 아니네요. 세 개 쓰는 것이. 특별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한번 파자를 해보겠습니다. 길할 길이고요. 부수는 입구네요. 뜻은 길하다, 운이 좋다, 착하다, 복 등 여러 뜻이 있고요. 회의문자로서 선비사와 입구의 합자라고 합니다. 훌륭한 사람이 하는 말은 모두가 훌륭하다는 뜻에서 길하다는 뜻이 되었다고 하네요. 설문의자에도 선이라고 해서 착한 것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차이니스 에티몰로지에는 뭐 특별한 설명이 있지는 않고요. 자원자만 이제 계속 나와 있습니다. 근문에 보면 이 현재 형태와 거의 같죠. 선비사의 그 입구자인데 저게 과연 옛날에 선비사로 쓰였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네요. 갑골문에도 뭐 비슷한데 이제 선비사자가 아니라 좀 모양이 다르죠. 뭐 현재 뭐 집 그릴 때 지붕 그리고 그런 형태로 나오네요. 네, 갑골문에 상당히 많이 쓰인 걸로 봐서 옛날에 갑골문에서 점을 쳤잖아요. 그래서 그 점이 길한지 흉한지를 봤기 때문에 이 길에 대한 그 글자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선비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선비라는 뜻이고 부수는 같고요. 뜻은 선비, 관리, 사내, 남자, 군사 등 여러 뜻이 있습니다. 회의 문자로서 하나를 배우면 열을 깨우치는 사람이라는 데서 선비를 뜻함이라고 했는데 설문화제에서는 사라고 해서 1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1에서 시작해서 10에서 끝난다. 수라는 게 1에서 10에서 십진법 체계에서는 그렇죠. 그렇게 이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10과 1을 합하면 이제 4다라고 공자가 말했다고 합니다. 차이니스 에티몰로지에서는 전혀 다르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글쎄 이거 뭐 설명이 맞는다고 보진 않네요. 그리고 다양한 형태가 있었지만 근문에서도 뭐 비슷하게 나타나죠. 그리고 갑골문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옛날에는 10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차이니스 에티몰로지에서 10을 살펴보면 근문에서 벌써 이게 다르죠. 예전에 이게 살펴봤던 것인데 그냥 세로로 1로 그은 거죠. 그래서 이게 10이었다가 이제 점점점 가운데가 부풀어 올라와요. 그러면서 옆으로 이렇게 돼서 10이 되거든요. 그리고 갑골문에서는 부풀어 오르는 모양 자체가 없죠. 그런데 선비사의 경우 갑골문과 근문에 이미 십자가 형태를 보이기 때문에 이것을 10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는 옛날에는 7이었어요. 지금은 모양이 달라졌지만 근문과 갑골문에 보면 십자 형태가 7이었거든요. 그러니까 1과 7의 합성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비사의 경우 네이버 사전에 나오는 하나를 배우면 열을 깨우치는 사람이라는 것은 나중에 이런 10이 이런 형태로 십자가 모양으로 된 다음에 파자를 한 것이고 갑골문 근문에서는 그런 뜻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설문회자에 나오는 1에서 시작해서 10에서 끝난다 라는 것도 역시 10이 이러한 십자가 형태를 갖춘 다음에 나온 설명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네이버 설명과 설문회자 설명이 둘 다 갑골문 근문으로 봤을 때는 맞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갑골문에 보이는 이런 형태가 도끼 형태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도끼 형태가 왕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것과 오히려 관련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왕을 다시 보면 이런 식으로 도끼 모양이었죠.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선비사하고 아주 비슷하죠. 그래서 그 위에 하나가 더 붙으면 왕이 된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선비사가 된 것이고 그런 것이죠. 갑골문에서도 보면 이런 도끼 형태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선비라는 것은 이 선비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 왕이 되는 것이고 그 밑에는 다 관리가 되는 것이죠. 선비가 이제 관리라는 뜻도 있으니까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권력자들을 이제 말하는 글자였다가 나중에 이제 이 도끼를 가진 사람들이 이제 권력자죠. 그 나중에 분화가 되면서 왕과 사로 구분이 된 것이 아닌가 합니다.
다시 밝을 철로 와서 이 선비 또는 관리가 하는 말이거든요. 그것은 항상 옳은 말만 해야죠. 원칙적으로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옛날에는 곧 법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옳은 것이었고 또 길한 것이라고 이제 본 것이죠.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혜로웠다는 뜻에서 밝을 철이 됐습니다. 그것이 두 번 쓸 때도 있고 이렇게 두 번만 쓸 때도 있고 지금처럼 세 번 쓸 때도 있죠. 세 번이면 많다는 것이거든요. 옛날에는 이 한자에서 세 개를 반복하면 숫자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한 것이 아주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것. 그래서 밝을 철이 된 것이죠. 이렇게 해서 오늘은 밝을 철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거는 현대에 많이 쓰는 밝을 철이고 이것을 구성하고 있는 그 절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이것은 꺾을 절인데 이건 원래 풀초인데 그 손수로 바뀌었다고 그랬죠. 이건 도끼고 그래서 날이 있는 것으로 이제 풀을 베는 모양에서 꺾을 절이 됐다고 했습니다. 풀은 많이 나 있고 그것을 반복적으로 이제 그 벌초를 제초를 하다 보니까 그 반복적으로 이제 신문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는 게 많다는 뜻에서 밝을 철이 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같은 뜻을 가진 이 밝을 철이 있는데 두 개 쓸 때도 있고 세 개 쓸 때도 있고 그랬다고 그랬죠. 이렇게 두 개 쓸 때는 일단은 이제 길할 길부터 알아보면 선비사와 입구로 이루어졌는데 이 선비사는 그 옛날 도끼 모양이었다고 그랬죠. 그것이 이렇게 변한 것이었고 그 위에 하나가 더 붙으면 선비 위에 있는 사람이 돼서 왕이 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관리들을 말하는 것이었다고 했어요. 그 도끼를 가진 사람들이 권력자였기 때문에 관리를 말하는 것이 되었고 그들이 하는 말은 법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옳은 말이 돼서 길하다는 뜻이 됐다고 그랬죠. 그래서 길하다는 것이 반복이 돼서 이제 밝은 것이 됐죠.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관리들이 공부를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밝다는 뜻이 됐습니다. 이렇게 세 번 반복되는 경우도 있었고 3일신고에서는 이 세 개 반복된 걸 쓴다고 그랬었죠. 그리고 비슷한 7이 있었는데 이것을 보통 설문회자 같은 데서는 하나에서 10가지를 뜻한다고 해서 했는데 이 10 모양은 옛날에는 갑골문과 금문에서는 7로 쓰였다고 그랬죠. 그래서 구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한자로 찾아뵙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혹시 광고 나오면 끝까지 봐주시면 이 동영상 제작에 도움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